자, 시작합시다. 화통 재밌죠? 수투하다가 하면 되게 재밌지 않냐? 네, 맞아요. 원래 화통이 그 매력이에요. 화통을 수투랑 같이 하거나 아니면 3학년 1학기 때 미적분하고 같이 하거나 둘 중 하나거든? 이과들은? 그럼 이게 이게 뭐라고 해야 돼? 대비가 돼요. 이건 존나 어려운데 화통은 그나마 좀 비빌만 해. 그래갖고 실제로 미적분하고 확통하면요, 이과 애들이 각성을 해서 확통의 1등급을 다 차지합니다. 웬만하면은 이과 애들이 확통 1등급 다 하죠. 자, 봅시다. 질문 있나요? 37번이요. 어디 37번? 어디? 31쪽? 31쪽에 37번 맞아요? 네. 자, 7개의 숫자 0, 1, 1, 1, 2, 2, 3. 자, 다시 0, 1, 1, 1, 2, 2, 3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로 만들 수 있는 7자리 정수 중에 짝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얘네가 7개냐? 아, 전체 7개네요.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어떤 거 있어? 맨 앞자리가 1일 때가 있을 거예요. 맞니? 그럼 맨 앞자리가 1이면 맨 뒷자리가 뭐일 때 있겠어? 0일 때 있을 거고 맨 뒷자리가 2일 때 있을 거라는 얘기야. 이해하니? 그럼 만약에 맨 앞자리가 1일 때 맨 끝자리가 0이라고 하면 여기 남는 거 뭐 있어? 1 2개랑 2 2개랑 3 하나 이렇게 남을 거 아니니? 그치? 그럼 맨 앞자리가 1이고 맨 뒷자리가 0인 그런 경우의 수는 결국 얘네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만큼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치? 그러면 얘는 5팩토리얼 갈기고 같은 거 뭐 있어? 1 2개, 2 2개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런 다음에 맨 앞자리가 또 1일 때 짝수가 되려면 맨 뒷자리가 2인 거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1 1, 2, 3, 0 이렇게 있겠네.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거니? 5팩 한 다음에 너네 2개만 같은 거니까 2팩으로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맞니? 더 좋은 풀이가 있을까? 있을까? 없어요? 어허. 자, 두 번째는요. 2가 맨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뭐가? 0이 맨 뒤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이 2개니까 여기 2 맨 앞에 있고 2가 맨 뒤에 있을 때 이것도 가능하죠. 자, 그럼 얘일 땐 뭐예요? 1, 1, 1, 2, 3 이렇게 있을 거니까 5팩, 3팩 얘네가 일렬로 배열되는 요 경우의 수만큼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요. 1, 1, 1, 3, 0 그럼 얘도 뭐야? 5팩, 3팩이네. 그럼 얘 20이죠? 얘도 20이고요. 그 다음에 얘 뭐예요? 120을 4로 나눴어요. 30이겠죠? 얘도 120을 2로 나눴어요. 60이겠죠? 그러면은 90에다가 130 이렇게 나오겠네. 맞나? 3일 때도. 뭐야? 아, 3일 때도 있네. 쏘리. 3일 때는 니들이 하세요. 아이고야. 이거 좀 털고 시작합시다. 내가 맨날 밖에다가 지우개 털잖아요.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우개 털었는데 한 번도 안 떨어뜨린 게 좀 신기하긴 해. 이제 떨어뜨릴 때쯤 되지 않았을까? 자, 그 다음. 아, 잠깐만. 제 책 없다. 제 책, 잠깐만. 하하. 내 책을 주고 싶은데 책이 너무 이렇게 돼 있어서 아니야. 자, 일단 그냥 볼게요. 그 다음 20번이래요. 앞이겠죠? (20번이요) 맞아요? 20페이지에 20번? 자, 거의 규현이가 와요.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예요?
두 개죠. 왼쪽 오른쪽이죠. 각 변마다 왼쪽 오른쪽은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개 한 다음에 나머지 11자리는 그럼 어떻게 돼요? 11팩으로 나눠주면 11팩으로 배열해주면 되겠죠? 끝이죠. 그 다음 질문 없습니까? 진도 나가도 됩니까? 38번이래요. 가봅시다. 자, 제네로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 중에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3의 배수 판별법 뭐니? 자, 38 일단 있는 거 다 써볼게요. 11, 222, 33 11, 222, 33 자, 여기서 4자리 정수 만들 거래. 그 4자리 정수 중에서 뭐인 거? 3의 배수인 거 찾아달라. 그럼 3의 배수 판별법 뭐라고요? 뒤에가 생각했어요. 그게 무슨 초등학생 같은데. 죄송해요. 왜? 각 자리. 합이? 그치.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돼요. 그치.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보자. 첫 번째 뭐 있어요? 33 큰 거 먼저 하는 거니까 3 두 개 다 썼으니까 그러면 2 쓸 수 있는데 2는 안 되잖아. 그치? 그럼 33, 2, 1 하면은 5세 3의 배수죠. 맞습니까? 그러면 33, 2 안 돼서 33, 2, 1 했으니까 두 번째는 33, 2, 1 되니?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럼 3 두 개로 할 수 있는 건 끝났다. 그쵸? 그럼 3 하나만 있다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2 이거 되니? 됐네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요. 3 하나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2, 1 이거 안 되잖아요. 그치? 끝부터 하나씩 줄여보는 거야. 그러면은 1 두 개면 되니? 안 되죠. 이게 지금 3의 배수면 이게 다 더했을 때 이게 3의 배수란 얘기니까 여기서 하나 빼고 하나 빼야 또 3의 배수 되겠지. 그런데 3, 1, 1이라고 하기엔 1이 두 개밖에 없죠. 뭐야? 그럼 이제 없네? 3 포함해서 3의 배수 만들 수 있는 건 끝난 것 같아요. 맞냐? 없냐? 확실하냐? 그쵸? 자, 그럼 이번에는 2가 가장 큰 숫자일 때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일단 2를 다 써. 그럼 이게 6이니까 여기다가 뭘 추가해도 안 돼요. 1 추가하면 안 되잖아. 그치? 가장 큰 숫자가 내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3 넣으면 안 된다잉? 3 넣은 건 여기 있어요. 이거 좀 이따 배열할 거야. 자, 그럼 또 뭐 있어요? 2, 1 이거 있네. 그치?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거 말고 또 있어요? 3일이 안 된다고요? 다시. 두개요? 또 또 이거 말고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없죠? 자, 그럼 이거 세면 되죠. 이거 뭐예요? 4팩 한 다음에 2팩으로 나누면 되니까 12가지 있고. 자, 얘는 뭐예요? 자, 얘는 몇 가지예요? 4가지죠 그냥? 자, 얘는 몇 가지예요? 4C2라고 하면 되니까 6가지겠네. 다 더하면 22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또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질문 없어요? 질문 없어요? 숙제 했어요? 숙제 안 하면 들여보내지 말까? 특강? 너네 다 까먹어요. 날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거 숙제 해와야 돼. 확통은. 여러분, 확통은 진짜 개념 개코딱지만큼 밖에 없어요. 다 니들이 풀어야지 들어오는 거야, 머릿속에. 저기는 더 없어요, 지우는? 가연이는? 왜 없지? 여러분 저거 했어요? 34페이지? 최단거리? 46페이지 했습니까? 46번 했어요? 근데 숙제가 34페이지까지 안 했어요. 그런가요? 네. 근데 왜 다 돼 있지? 너네? 자, 볼게요. 33페이지까지 했나요? 네, 숙제가 34페이지. 미안. 내가 최단거리를 안 했구나. 자, 최단거리 갈게요. 자, 최단거리는요. 제가 그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거 좀 킬게요.
자, 최단거리는 저번에 설명했다시피 자, 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에서 열로 가는 최단거리라고 하면 자,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 오른쪽으로 4번, 위쪽으로 언제나 3번씩 가야 되니까 요거 4개, 요거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것만큼 최단거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7개, 7팩에다가 뭐 하시면 된다? 4팩, 3팩. 그래서 이걸 우리는 7시4나 7시3으로 볼 수도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쟤 또 왜 저러냐?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잠깐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게 있는데 거점, 저거 어디 가셨지? 자, 거점 잡기라는 게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방금 전에 그림을 한 번만 더 그릴게요.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자, 이쁘게 좀 그려봤어요. 잘했죠? 자, A에서 B까지 가는 또 경로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번에는요, 이 경로가 전부 다 고속도로라고 해볼게. 그치? 그럼 여러분 그 고속도로 들어갈 때 톨게이트 지나가는 거 알아요? 톨게이트 왜 설치되어 있어? 요금 내라고 설치되어 있잖아. 그치? 그래서 A에서 B로 갈 때 우리는 요금을 한 번씩 모든 차들한테 거둘 거예요 라는 얘기야. 그런데 만약에 자, 모든 차들이 최단거리로 간다라는 가정하에 자, 톨게이트가 여기 하나 있고 톨게이트가 여기 하나 있다라고 쳐봐.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떤 차는 지나다가 톨게이트를 2번 지나서 요금을 2번 낼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해요? 근데 어떤 차는 이렇게 지나가면은 뭐야, 요금 한 번밖에 안 내잖아요. 그치? 어떤 차는 개꿀 뭐예요? 아, 얘가 아예 톨게이트를 안 지나서 요금을 안 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그치? 그럼 뭐에 어긋나? 조세 형평성이라고 있어요. 세금을 걷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조세 형평성에 맞게끔 톨게이트를 설치하려면 그러니까 모든 차가 요금을 한 번씩 내게 톨게이트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요런 질문이야.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별거 없어. 그냥 한 곳에다가 이렇게 톨게이트 설치했으면 진행 방향의 역순, 진행 방향 역순으로 이렇게 톨게이트를 설치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최단거리로 간다라는 가정하에 무조건 얘네들은 한 번씩밖에 지날 수가 없겠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가 스몰 A라는 톨게이트, 스몰 B라는 톨게이트, 스몰 C라는 톨게이트, 스몰 D라는 톨게이트라고 하면은요, 라지 A에서 스몰 A 갔다가 B 가는 거, 라지 A에서 스몰 B 갔다가 라지 B로 가는 거, 라지 A에서 스몰 C로 갔다가 B로 가는 거, 라지 A에서 스몰 D로 갔다가 B로 가는 거, 얘네 다 더하면 전체 최단거리의 개수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 저번 시간에 이렇게 생긴 거에서 A에서 B로 가는 그런 최단거리 세니까 몇 나왔어? 아마 35 나왔을 거예요. 그치? 그럼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세보자란 얘기야. 라지 A에서 스몰 A로 가서 라지 B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이런 경로 몇 개 있어? 그렇죠. A에서 A로 가는 게 하나예요. 스몰 A에서 B로 가는 게 또 하나예요. 그럼 얘 뭐예요? 한 가지예요. 이런 얘기야. 그치? 그럼 라지 A에서 스몰 B로 갔다가 라지 B로 가는 거 한번 세볼래? 자, 그러면은 A에서 B로 가는 거 몇 개예요? 1, 2, 3. 3개네요. 그치? 그러면 너는 3가지 있고요. 그 다음에 B에서 B로 가는 건 몇 가지 있어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하나? 1. 그치? B에서 B로 가는 거니까. 그럼 얘는 2, 3, 4네. 그치? 그럼 얘는 몇 가지 있어요? 4가지 있어요. 그럼 전체 몇 가지 있다는 얘기예요? 12가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 다음에 C 건너가는 거 한번 해볼게요. A에서 스몰 C 갔다가 라지 B로 가는 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이제 대충 알겠잖아. 1, 2, 3. 그치? 자, 그런데 스몰 C에서 라지 B로 가는 건 몇 개 있어요? 1, 2, 3, 6 이렇게 있잖아요. 그치? 그럼 얘 6개 있다는 얘기네. 못 따라오고 있는 사람? 자, 그럼 몇 가지? 18가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A에서 열로 가는 거 몇 개? 한 가지죠. D에서 라지 B로 가는 거 몇 개? 1, 1, 1, 1 이렇게 되겠죠? 2, 3, 4 이렇게 돼요. 그치? 그럼 몇 개예요? 1 곱하기 4니까 4가지다 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 둘만 더해도 30이고 1하고 4니까 5잖아요. 그럼 35 딱 나오는 거 맞지?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게 있어. 여기에 물구덩이가 생겼음. 여기는 못 지나가요. 그러면은 여기 빼고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 전체 경로인 35에서 C를 거쳐가는 이 경로만 빼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니? 이해했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물구덩이가 늘어났어요. 오롤롤롤롤 이런 식으로 늘어났어.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어떻게 세야 됩니까? 라고 하시면 지금 2자리를 먹었잖아요. 그치? 그럼 일단 얘를 기준으로 우리가 거점을 세우면 이게 거점이에요.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지나서 열로 가는 거, 여기 지나서 열로 가는 거.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하시면 여길로 갔다가 열로 가는 거, 여길로 갔다가 열로 가는 거 일단 세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또 못하니까 여길 기준으로 또 역순. 그럼 여기를 지나가는 것도 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열로 가는 것만 세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니? 그래서 거점이라는 게 이렇게 장애물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다. 근데 하지만 언제나 못 지나는 거 기준으로 진행방향 역순에다가 설치, 얘도 못 지나는 거 기준으로 진행방향 역순으로 설치.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애들이 다 헷갈려요. 잘 못 잡아. 그래서 나는 그냥 알아서 하나하나 다 세는 걸 더 추천합니다. 모든 수능 문제가 이걸로 풀렸어요. 자, 볼게요. 여기서 제일 유명한 문제가 얘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A에서 여까지 갔다가 열로 가는 거 따로따로 해서 곱해 주셔야 돼요.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열로 가는 거 어떻게 셉니까? 라고 하시면 여기 비어 있잖아요. 그치? 그럼 어쨌든 여기까지 나와야 돼. 어차피 A에서 여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로 나올 수 있는 경로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럼 여기에서 열로 가는 경로는 몇 개일까? 솔직히 여기까지 와도 돼요. 이해했어? 그러면 지금 장애물이 어디야? 여기잖아. 그럼 이걸 기준으로 역순. 그럼 우리 톨게이트 어디 세우면 돼? 여기랑 여기 세우면 돼.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 갔다가 여기 가는 거, 여기서 여기 갔다가 여기 가는 거 세면은 끝날 거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거 말고 더 있어? 최단 경로? 딴 데 거쳐가는 거 더 있을까? 어디요? 여기요? 그러니까 여기 거쳐가면 여기에서 여기 거쳐서 여기 왔다가 여기로 오겠죠. 그치? 이해했음? 이해했음? 자, 그럼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 어차피 쭉 또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열로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볼래?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지금 장애물인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랑 여기에 거점을 선택하세요. 그러면은 여기 거쳐서 어차피 또 여기서 열로 가는 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오면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서 열로 갔다가 열로 오는 거, 여기서 열로 갔다가 열로 오는 거 합하면 전체 셀 수 있겠더라는데 아니네. 여기가 또 막혀 있네요. 여기서 열로 오는 것 중에 여기가 또 막혀 있어요. 그치? 그러면은 거점을 여길 기준으로 또 여기에다가 잡아야 돼요. 어차피 생각해보니까 B 여기까지 나와도 되겠네. 그치? 여기서 열로 가는 경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B 열로 옮겨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세웠던 거 가능하죠? 여기랑 여기다가 하면 되니까 여기서 열로 가는 거, 여기 거쳐서 열로 오는 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놓치는 거 없잖아.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니? 노노?
지금 여기랑 여기 따로예요. 이쪽이랑 이쪽 쭉 갔다가 이쪽이랑 따로입니다. 따로. 자, 그래서 한번 세볼게. A에서 열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개야? 1, 1, 1, 1. 아유, 바보야. 1, 1, 2, 3, 3, 6이죠. 맞아요? 그 다음 여기서 열로 가는 거 2개니까 그거 12개. 더하기. 자, 여기 거쳐서 가는 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1, 1, 1, 2, 3, 4 이렇게 되니까 4 곱하기 뭐야? 어차피 열로 쭉 가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해합니까? 그러면은 얘는 그냥 4가지. 자, 이게 여기에 나오는 경로. 자,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경로는 여기서 열로 가는 거 몇 가지야? 2가지죠? 근데 여기서 열로 가는 것도 하나, 둘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럼 그거 4가지. 더하기. 여기서 열로 가는 거 몇 가지? 하나밖에 없네, 이거는. 그치? 그럼 얘는 16이고요. 곱하기. 얘는 뭐예요? 5잖아요. 그치? 그럼 전체 몇 가지 나와? 80가지다. 80까지 맞나? 자, 뭐 안 센 거 있지 않죠? 뭔가 탐탁치 않은데 이거. 어쨌든 80까지. 자,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풀어야 되냐 하면은 아니에요. 아까 전에 내가 말했잖아요. 모든 문제는 다 그 111 이걸로 풀려요. 자, 그럼 시작. 일단 여기는 다 1111이겠지. 맞니? 그럼 열로 오는 건 몇 가지야? 최단거리로 가려면 여기까지는 어쨌든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들어오는 거, 여기서 들어오는 거 2가지죠. 근데 여기가 없잖아. 그럼 뭐예요? 그대로 1이란 얘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밑에서 오는 거 없으니까 여기로 가는 것도 이거 여기서 오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요? 얘도 1이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랑 여기 넣어야 되는데 여기를 안 채웠잖아. 그럼 2, 3, 4. 그럼 여긴 몇 개? 3개. 그럼 여긴 몇 개? 6개. 여긴 몇 개? 10개. 맞아요? 그럼 여긴 몇 개? 아, 여기로 오는 건 또 여기로 접근하는 거랑 여기로 접근하는 거인데 여기가 또 없잖아요. 그치? 그럼 이것도 6개 그대로 유지지. 그럼 얘네 2개 더하면 16개. 그치? 그럼 열로 가는 건 또 뭐야? 여기로 접근하거나 여기로 접근하거나 여기가 없어요. 그럼 여기 16. 마찬가지로 여기 16. 그럼 여기부터 다시 시작이야. 여기부터는 진행 방향이 바뀌었죠. 이쪽으로. 자, 그러면은 그 16 여기랑 여기 유지되고 여기도 이렇게밖에 못 가니까 그치? 얘도 16이에요. 자, 그럼 얘네 둘 더하면 뭐 돼? 32 되고 얘네 둘 더하면 48 된다. 30이 이쪽으로 가는 건 유지되죠? 왜냐면 이쪽으로 못 들어오니까. 그러면 32 그대로 가고 자, 여기는 뭐예요? 얘네 2개 더하면 80 나오네. 그치? 그럼 계속 여기도 80, 80 되면서 답이 82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다 풀 수 있더라고. 이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해하시니? 자, 그래서 최단거리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중복조합 가기 전에 38페이지 18번 한번 풀어보시죠. 아이고, 쏘리. 뭐야? 아, 분필. 잠시.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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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도 다 채울 수 있겠다. 2, 3, 4, 5, 6. 자, 여기는요. 여기서 가는 거 아직 여전히 1입니다. 그치? 자, 여기서 열로 가는 거는 몇 개예요? 그럼 2개 됐다란 얘기겠네. 그치? 그럼 열로 가는 것도 몇 개야? 1개겠죠? 왜냐면은 여기로 가려면 최단거리가 여기 들어가거나 여기 들어가거나 하는데 여기가 없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없잖아. 그래서 그대로 1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1 올라갈 거예요. 근데 여기 할 때는 여기서 오거나 여기서 오거나 하니까 1하고 여기 있는 거 더해야 돼요. 근데 아직 저희가 안 채워졌으니까 위에부터 좀 채워가자란 얘기야. 그러면은 여기 오면 여기도 뭐야? 오겠죠? 밑에가 다 막혀 있으니까. 그럼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그럼 얘는 11, 17, 22 이렇게 되나요? 잘못 따온 거 있나? 아, 여기 16이네. 그럼 여기 21이겠네. 그쵸? 자, 그럼 여기가 뭐란 얘기야, 여기? 여기 5가지, 1가지니까 6가지예요. 그치?
이해한 거니? 그러면은 1, 2 더하니까 3, 여긴 4, 그럼 여긴 10 되겠네요. 얘랑 얘 더하면 27이다? 그럼 얘네 둘 더하면 37. 이거밖에 안 돼요? 자, 어디서 잘못 더한 것 같은데? 이게 맞아요? 답 맞아요? 호수가 너무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거밖에 안 나오네. 자, 그럼 이제 넘어갑시다. 자, 여기는 끄고 할게요. 뭐야? 자, 오늘 배울 내용 중복조합입니다. 쌤 필기 노트가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중복조합으로 갈게요. 자, 오늘 중복조합만 딱 배우고 끝날 거예요. 중복조합이요, 조금 이해가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복조합 이해가 힘들다고 해서 문제를 못 푸는 건 아니에요. 그냥 공식 외워서 문제 푸시면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나도 고등학교 때 이거 중복조합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냥 다 외워서 풀었어. 하지만 다 맞았음. 아, 진짜 별거 없어요. 자, 한번 볼게요. 뭐냐면 중복조합의 일단 정의를 먼저 봐야 될 거 아니니?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A, B, C 중, 자, 중복을 허락하여 두 개만 뽑아라. 자, 이런 게 중복 조합이에요. 중복 순열은 뭐였어? 중복을 허락해서 뽑은 다음에 일렬로 나열까지 하는 거였어요. 그치? 근데 얘는 그냥 뽑으라는 데서 끝난 거지. 오케이? 이해했음? 자, 그럼 어떤 거 있어요? 생각해봐. 일단 A랑 뽑고, A 하나 뽑고, 이거 두 개 뽑은 거잖아. 그치? 그럼 또 뭐 있어요? A 하나 뽑고, B 하나 뽑고, A 하나 뽑고, C 하나 뽑고. 자,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B 뽑은 다음에 A 뽑은 거 돼? 안 돼? 안 돼. 그건 얘랑 똑같아요. A, B랑. 그럼 B 뽑고, 못 뽑고, B 뽑고, B 뽑고, C 뽑고 있을 거야. 그치? 그럼 마지막에 C 뽑고, C 뽑고 하나 있고, C 뽑고, B 뽑고, C 뽑고, A 뽑고는 여기 다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A, B, C라는 서로 다른 세 개 중 중복을 허락하여 두 개를 뽑는 모든 경우에 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친구를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서로 다른 세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두 개를 뽑아라. 그게 3H입니다. 자, 그럼 결론만 놓고 말할게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면요, 3하고 2 더해서 1 빼요. 3하고 2 더해서 1 빼요. 그리고 C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럼 뭐야? 5에서 1 빼니까 이거 4C2잖아. 그치? 4C2니까 뭐예요? 6이잖아. 6개 나온 거 맞죠? 이게 공식이에요. 요 H라는 중복조합의 공식은, 자, 이게 지금은 3개 중 2개밖에 안 뽑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일일이 셀 수 있지만 이게 졸라 많아지잖아? 사람의 대가리로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식을 만들어낸 게 요겁니다. H가 나오면 무조건 뭘로 바꿔서 풀어? C로 바꿔서 풀어. 그런데 공식상 너네 2개 더해서 하나 뺀 거 C, 뒤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온 거, 이렇게 계산이 될 거야. 자, 그러면은 4H3 이거 뭐예요? 6C 3이야. 끝이야. 졸라 쉽죠?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얘가 중복조합이구나 이렇게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조금 노력해 볼게. 자, 이해가 되면은 옳다구나 하면 되고요.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이걸로 푸시면 돼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잘 봅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자, A, B, C라는 서로 다른 세 개를 선택할 거잖아? 서로 다른 세 개 중 선택을 할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이제 뭔 짓을 하냐? A, B, C를 좀 나눠봐. 무슨 말이냐? A, B, C의 영토를 나눠줄 건데 벽으로 얘네들을 구분할 거예요. 자, 3명의 영토를 구분한다라고 했어. 아니면 세 나라라고 생각해도 돼요. 세 나라의 영토를 구분할 건데 벽만 쓰세요. 그러면은 최소 벽 몇 개 필요해? 2개입니다. 그쵸? 벽이 2개가 띡띡 이렇게 있으면, 자, 벽 하나 넘기 전에는 A 영토. 오케이? 근데 벽 하나 넘고 벽 2개짜리 넘기 전에는 B 영토.
그 다음에 벽 2개 다 넘어가면 C형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치?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몇 개를 뽑아야 돼? 무언가 2개. 그러니까 중복을 허락해서 무언가 2개를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2개 뽑는 건 내가 동그라미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은 벽 2개랑 그 뽑아야 되는 횟수, 개수, 동그라미 2개를 해놓고 이거를 일렬로 배열하면 그게 중복조합의 개수랑 똑같아요. 선생님 그게 뭔 개소리입니까? 봐봐. 암호 같은 거야. 동그라미 벽, 동그라미. 자, 이거는 뭐랑 못 뽑았다는 얘기니까 얘네가 국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국민 하나는 벽을 안 넘어갔어. 그럼 얘 어디 영토에 있는 거야? A의 영토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국민은 어떻게 했어요? 벽 2개를 넘어갔네, 그치? 그럼 얘는 어디 있는 거야? C 영토에 있는 거야. 그럼 이거는 A 하나랑 C 하나 뽑았다라는 중복조합의 경우의 수 중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니? 그러면은 이런 배열도 있어. 그러면은 이건 어떤 문자 2개를 뽑은 거야? 그치, C를 2개 뽑은 거야. 조금 이해하니? 자, 그러면은 빰, 뾰, 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안경점 있지 않냐? 자, 이건 뭐야? 저기야? 주은아? 다시. CA예요? 이게? 국민 둘 다 벽 하나 넘고 두 번째 벽은 안 넘었어요. 벽 하나 넘고 벽 두 번째 거 안 넘으면 누구 영토야? B 영토예요. 그럼 얘네 둘 다 어디 있는 거야? B 영토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뭐예요? B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이거 말고 또 삐삐 나올 수 있는 그런 배열이 있어요? 없잖아. 이런 거 다 한 번씩만 세지는 거잖아. 그치? 만약에 동그라미 땅 이거라고 하면 뭐예요 이거? 대충 알겠죠? A, B예요. 그치? 그러니까 지금 니네가 뽑을 수 있는 서로 다른 개수 중 그거 하나 빼서 벽 만들어. 그럼 벽의 개수 나왔죠. 그리고 니네가 뽑아야 되는 게 이거잖아요. 그치? 그것만큼 동그라미 만들어. 그런 다음에 얘네를 일렬로 배열하면요. 그게 중복조합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될 거야 라는 얘기야. 이해했어요? 이해했어? 확실해요? 자, 그럼 이거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인데? 전체 4팩 한 다음에 너네 2개 똑같고 너네 2개 똑같잖아. 그럼 뭐 하는 거야? 2팩, 2팩 하는 거지. 그럼 이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 4C2네 이거. 아까랑 똑같죠? 이해했어? 자, 그럼 봐봐. 조금 늘려보자. A, B, C가 아니라 이번에는 A, B, C, D라는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몇 개 뽑을까요? 2개만 또 뽑아. 자, 그럼 이게 뭐예요? 중복조합이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영토를 만들어요. 그럼 벽 몇 개 필요하니? 벽 3개 필요함. 그럼 벽 3개 갖고 오란 얘기야. 이해했음? 그 다음에 동그라미 몇 개 필요해요? 2개 뽑기로 했으니까 동그라미 2개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여러분 봐봐. 벽의 개수는 항상 여기서 뽑을 수 있는 서로 다른 개수에다가 뭐 하면 돼? 하나 빼면 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n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의 개수가 몇 개야? n-1개야. 이해한 거니? 그러면은 이제 뽑아야 되는 얘는 뭐예요? 원래 R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개수가 뭐야? R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전체 저것들의 개수는 원래 n-1 플러스 R이란 말이야. 그치?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자체가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러분 처음부터 n하고 r이라고 도입하면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걸로 잠깐 볼게요. 자, 그럼 어쨌든 벽 3개에다가 동그라미 2개 나온 거 알았죠? 그럼 어쨌든 벽 하나, 동그라미 하나. 경우의 수가 2개밖에 없잖아. 그런데 자리는 몇 개 있어? 저거를 배열해야 되는 자리는 5개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5개 중에 자, 동그라미 집원을 2개만 선택해줘 라고 하면 크게 얘를 일렬로 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 아니니?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세도 돼. 5팩 한 다음에 뭐 2팩, 3팩. 그럼 5C2구나. 이렇게 알아도 되지만 어차피 지금 얘는 그 요소가 벽이랑 동그라미 2개밖에 없으니까 어차피 자리 5개에 동그라미 들어갈 2자리 선택하는 것도 저거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5C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거 잘 기억해놔. 자, 이제
A 그냥 이렇게 가자. NHR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뽑을 수 있는 서로 다른 애들의 개수가 지금 몇 개야? N개야, 그치? 그럼 N개 쭈루루룩 다 펼쳐놓고 얘네들 빨리 영토 나눠줘 라고 하면은 벽 몇 개 필요해요? 그치? 벽은 N-1개 필요해, 그치? 그런데 얘는 그 중에 몇 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겠대? R개를 중복을 허용해서 뽑겠대. 그러면은 동그라미는 몇 개예요? 동그라미는 R개야, 그치? 그런데 우리는 그거 다 더한 거의 개수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일렬로 배열하겠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그 자리가 몇 개 있는 거네, 아까처럼. 아까 전에 벽하고 동그라미 합쳐서 5개 있었으니까 자리가 5개 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치? 그런데 얘는 지금 자리가 몇 개 있는 거야? n-1 더하기 r만큼 있는 거야. 그럼 그 자리 중에서 뭐만 선택해주면 돼? 동그라미가 들어갈 R개의 자리만 선택해주면 된다는 얘기잖아. 이 전체 중에서 동그라미 들어갈 R이라는 자리를 선택해주세요. 그러면은 얘가 이거랑 경우의 수가 같을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보기 좋으라고 어떻게 한 거야? n 플러스 r-1이라고 한 것 뿐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n-1은 벽의 개수고 r은 동그라미의 개수고 그거를 일렬로 배열한 경우의 수만큼 우리는 중복조합의 개수가 있다는 걸 알아요. 끝이에요. 이해했음? 그래서 이해가 됐으면 오케이 하면 되는 거고 이해가 안 됐어도 그냥 이런 공식이 있구나. 그냥 저런 상황에 있으면은 저렇게 계산하면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문제 푸는 데는 졸라 지장이 없다. 이해했음? 자, 그럼 이제 중복조합의 유형을 조금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EX1 뭐냐면 4종류의 연필이 있대요. 자, 우리가 여러분 요새 문방구 있냐? 문방구라고 해? 그렇잖아요. 문방구 있어요? 요새 오렌지 팥 막 이러지 않아? 문방구라는 게 있어요? 있지 않아요? 오, 진짜? 나 요새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문방구에 갔어요. 근데 연필 종류가 4종류가 있대. 근데 엄마가 그 중에서 7개 사와 라고 한 거야. 그럼 이게 뭐예요? 서로 다른 4종류의 연필 중 자,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뽑아야 된다는 얘기야? 7개 뽑아야 된다는 얘기야. 나는 첫 번째 연필이 너무 좋아. 7개 다 그거 사도 돼요. 아니야, 첫 번째는 한 6개쯤 사고 세 번째 연필을 하나 살 거야. 아니야, 두 번째 연필 5개 사고 네 번째 연필 2개 살 거야. 이런 게 다 중복조합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복조합 우리가 어떻게 풀기로 한 거야? 서로 다른 4개 중 중복을 허용해서 7개 뽑을 겁니다. 이런 문자로 표현해서 문제를 풀어내겠다라는 얘기고 이거 어떻게 풀기로 한 거예요? 너네 2개 더해서 1 뺀 거 10. C 뒤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오시면 된다. 그래서 10C3이라고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너 이해하고 있니? 자, 그런데 이런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인 거고 자, 지금부터 필기할 겁니다. 어디다 필기할 거냐면 44페이지하고 45페이지를 관통하는 그 가운데 살짝의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오케이? 이 공간을 다 써서 필기할 겁니다. 총 7가지를 필기할 거기 때문에 공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한번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좀 보세요. 자, 이번에 필기할 내용은 부정방정식입니다. 여러분, 부정방정식이 뭐예요? 말 그대로 정할 수 없는 방정식, 해를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왜 해를 못 정해요? 식의 개수보다 문자의 개수가 많으니까. 결론적으로 부정방정식은 문자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많은 그런 식들을 얘기를 합니다. 라는 얘기. 뭐 예를 들면 x 플러스 y는 10이다. 부정방정식이죠? 1이랑 9가 될 수도 있는 거고 2랑 8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1이랑 11이 될 수 있는 거고 졸라 많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 거를 우리는 부정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어쩌라고요? 첫 번째.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6이 되게 하는 그런 순서상 x, y, z를 구해주세요. 오케이?
대신에 얘가 이제 이런 말을 줘. x, y, z는 자 여기다가 별표 쳐놔야 된다. 음이 아닌 정수예요. 그때 x, y, z의 순서쌍을 다 구해 주십시오. 별표. 그리고 이제는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음화정이라고 불러요. 음화정. 이건 안 써도 된다. 그냥 이게 줄임말이라고 알려주는 것 뿐이에요. 오케이, 이해합니까? 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시면 여러분 이것도 중복조합 문제란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자, x, y, z 이거 뽑는 개수만큼을 걔네들의 경우의 수, 뭐라는 거야? 뽑는 개수만큼을 걔네들의 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x를 5개 뽑고 y를 하나 뽑았어. 그럼 이거를 순서쌍으로 치환하시면 자, x 몇 번 뽑았어? 5번 뽑았잖아. x 하나 뽑으면 그냥 x가 1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그럼 x1, x2, x3, x4, x5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5, y는 몇 번 뽑았니? 하나 뽑았어요. 그러면 1. 그 다음에 z는 뭐 했어? 안 뽑았죠. 그럼 안 뽑은 건 뭐라고 하겠어? 0이라고 할 거라는 얘기야. 이해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x 2번 뽑고 y 3번 뽑고 z 1번 뽑았어. 그럼 이것도 순서쌍으로 치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예요? 2, 3, 1. 이해하신 분들이 있을 거야.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x, y, z를 총 6번 뽑으면 그거 전부 다 뭘로 치환할 수 있네? 순서쌍으로 치환할 수 있네. 이런 아이디어가 되는 거야. 그런데 x 이렇게 중복해서 뽑을 수 있으니까 뭐야? 이거 중복 허용하네? 그러면 니네가 뽑을 수 있는 거 몇 개? x, y, z 3개. 그 중에서 나 중복 허용해서 몇 개 뽑아야 순서쌍 6 딱 맞춰지겠네? 6개 뽑아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의미 아닌 정수라는 건 왜 중요한데요? 라고 하시면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해야만 이걸 쓸 수 있어. 왜냐면 지금 방금 z 하나도 안 뽑은 거 봤잖아. 그치? 이러면 얘가 0이 될 수 있잖아요. z가 0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얘네들 마이너스 됐니? 마이너스 안 됐죠. 그러니까 의미 아닌이어야 돼. 뽑은 개수는 항상 양수거나 빵일 수밖에 없으니까 저 x, y, z에 의미 아닌 정수라는 조건이 걸려 있어야만 중복조합을 이용해서 저런 부정방정식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겠더라라는 얘기예요. 부정방정식의 해죠.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이해하십니까? 그럼 y만 6개 뽑아도 된다는 얘기야. y만 6개 뽑으면 어떻게 돼요? 0, 6, 0이라는 순서쌍이라는 얘기야. 이해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정방정식 문제를 풀 때 항상 뭐를 하기 위해 피똥을 쌀 거냐면 모든 조건을 이렇게 의미 아닌 정수로 바꾸기 위해 피똥을 쌀 거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자, 그럼 조금 장난질 쳐볼까?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x, y, z가 의미 아닌 정수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3H 뭐라고 하면 돼? 10이라고 하면 끝나. 왜? 뽑은 개수만큼 다 순서쌍으로 치환하면은 모든 순서쌍 다 나올 거니까. 왜? 뭐야? 뭐야? 이상한 소리 나지 않았어요? 기계음 같은 거 나는데? 누구야? 자, 어쨌든 그런데 얘는요. 너무 쉽잖아. 그러면 너무 쉬우니까 나 이 문제 살짝 틀어보겠어요. 즉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y는요. 의미한 정수가 아니라 2보다 크거나 같고 z는 3보다 크거나 같아요. 포도주 또는 와인은 포도를 으깨서 나온 즙을 발효시킵니다. 포도주는 뭐라고? 포도를 으깨서 왜? 네 거야? 덮어놨는데 어떻게 말을 해 제가? 무서워. 무서워요. 시리가 그 덮어놓은 상태에서 켜진다라고? 시리야? 저는 껐어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내가 두 가지 풀이를 알려줄 겁니다. 첫 번째 풀이는요. 답지풀이에요. 답지풀이. 그러니까 정석풀이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객관식 풀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서술형으로 나오면 답지풀이를 써야 돼요. 뭐 확통 문제에 서술형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학교마다 다르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 답지풀이를 쓰셔야 돼요. 그런데 객관식을 저걸로 풀고 있으면 병신입니다. 객관식은 뭐 해야 돼? 빨리 풀어야 될 거 아니니, 그치? 그래서 객관식 풀이는 객관식 풀이대로, 저거는 저거대로 따로 갖고 있으셔야 한다. 그럼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시면 내가 뭐라 그랬어? 항상 부정방정식은 그 모든 조건을 의미하는 정수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들을 어떻게 바꾸냐? x-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얘도 이쪽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 y-2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바꿀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z-3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바꿀 수 있죠. 그럼 뭐야? x-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게 뭐네? 의미 아닌 정수네, 그치? 얘도 마찬가지해.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y-2가 뭐란 얘기네? 의미 아닌 정수란 얘기네? 얘도 의미 아닌 정수란 얘기네, 여러분. 그치? 그럼 이제 얘가 어떤 짓을 하시냐면, 야, 그러면 얘는 x라고 치환하자, 라지 x. 그럼 얘는 뭐라고 치환해? 라지 y라고 치환하자. 얘는 뭐라고 치환하자? 라지 z라고 치환하자. 이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은 이걸 토대로 우리는 x, y, z라는 대문자들은 다 의미 아닌 정수라는 거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식을 라지 x, 라지 y, 라지 z에 대한 식으로 바꾸면 그거 이렇게 풀 수 있다란 얘기네. 그치? 그러면은 여기에서 봐봐요. 이거 라지 x는 x-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이쪽으로 보내면 스몰 x 뭐란 얘기야? 스몰 x는 x 플러스 1입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x 자리에 뭐 넣을 수 있어요? 라지 x 플러스 1 넣을 수 있어요. 맞니? 그럼 얘는? 스몰 y는 뭐야? 라지 y가 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이쪽으로 보내면 얘는 y 플러스 2가 되더라. 그럼 z는 뭐예요? 라지 z 플러스 3이 되더라. 이 얘기지. 그러면 얘가 지금 뭐란 얘기야? 얘가 지금 10이란 얘기잖아. 그럼 1, 2, 3 다 더하면 6인데 그 6 여기다 보내면 라지 x 더하기 라지 y 더하기 라지 z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렇지. 얘가 4가 된다. 근데 x, y, z는 뭐야? 음화정이잖아. 의미 아닌 정수잖아. 그러면 이 부정방정식은 그냥 어떻게 풀면 돼? 3h 4라고 풀면 되잖아. 끝이에요. 이해했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자, 객관식 풀이는 위에다 쓸게요. 자, 두 번째 객관식 풀이에요. 자, 객관식 풀이는 내가 항상 뭐라고 그러냐면 보험이라고 해요. 보험. 근데 졸라 별거 없어. 야, 봐봐. 나는 x, y, z가 전부 다 의미 아닌 정수라 x 하나도 안 뽑아도 되고 y도 하나도 안 뽑아도 되고 z도 하나도 안 뽑아도 되게끔 만들고 싶은데 얘가 무조건 뭐라고 하고 있어?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x는 최소한 몇 개 뽑아야 된다는 얘기야? 한 개 뽑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y는 2보다 크거나 같대잖아. 그럼 스몰 y는 항상 몇 개? 2개는 최소한 뽑아야 된다는 얘기야. z는 최소한 3개 뽑아야 된다는 얘기야. 방금 내가 뭐라고 했어? 최소한이라 그랬잖아. 그럼 그 최소한의 개수를 다 뽑아. x 하나 뽑았어. y 2개 뽑았어. z 3개 뽑았어. 자, 네가 하라는 대로 다 했어. 자, 그런데 이미 이렇게 하면 몇 개 뽑아놓은 거니? 6개 뽑아서 10 중에 6을 얘가 차지하고 있죠. 그럼 우린 몇 개만 더 뽑으면 돼, 뒤에? 4개만 더 뽑으면 돼. 근데 그 4개는 x 하나도 없어도 되지. 왜? x 1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얘 이미 하나 뽑아놨잖아. y도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랬는데 이미 y 2개 뽑았으니까 여기선 y 하나도 안 뽑혀도 돼. z도 이미 3개 뽑았으니까 여기 z 하나도 안 뽑혀도 돼. 그럼 여기가 의미 아닌 정수가 돼요. 그럼 우리는 그 x, y, z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그냥 몇 개만 뽑으면 4개만 뽑으면 저거 만족하는 수소상 다 구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원 이해했어? 확실해요? 헤이,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 머리를 좀 써서 바로바로 풀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학습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자, 이어서 봅시다. 2번까지 봤죠? 2번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넘겨서 이 자체를 치환한다라고 하면 그 치환된 문자들이 의미 아닌 정수가 되는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 풀이 쓰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또 세 번째는 어떤 문제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세 번째. 자, 이런 거예요. x 플러스 y 플러스 5z가 10이다. 자, 그때 x, y, z는 뭐라고 할까? 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냥 씁시다. 자, 이런 건 어떻게 풀겠니? 의미 아닌 정수 나왔잖아요. 그치? 아, 물론 다 정수야. x, y, z 다 정수라는 가정 하에 하고 있어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5z가 10이다. 자, 누구만 튀고 있니? z만 튀고 있잖아요. 그치? 그럼 이런 건 당연히 어떻게 풀어요? 첫 번째, z가 뭐일 때? 0일 때. 그치? z가 0이면 x 플러스 y가 10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서로 다른 두 개 중에 몇 개 선택하면 돼요? 중복을 허락해서 12개 선택하면 된다. 자, 그러면은 z가 1이면요? 얘 1이니까 넘어가면 7이잖아. 그러면은 얘는 서로 다른 x, y 두 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7개 뽑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요? z가 2일 때 있겠죠. 그럼 얘는 2h 2겠지. 자, 그럼 얘는 끝이네. 맞니? 그래서 튀는 애가 있으면 걔 먼저 따로 정리하고 나머지 애들로 부정방정식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예요. 자, 4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볼래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0, 뭐라고 할까? 5라고 할까요? 자, 그때 x, y, z한테 이런 조건을 달아줘요. 얘는 양의 홀수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세요. 뭐 생각만 해보세요. 막 뭐 쓰지 말고. 자, 어떻게 풀까요? 홀수입니다. 홀수. 그치? 그럼 홀수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뭐야, 규현아?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치? 근데 2n 플러스 1이라고 해도 되지만 2n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되죠. 그럼 그 둘 중에 어떤 거 선택해야 맞을까? 어떤 거 선택할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렇지. 왜요? 그렇지. 양의 홀수여서라기보다는 자, x를 2 라지 x 플러스 1이라고 해야 자, 라지 x가 뭐라고 할 수 있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의미 아닌 정수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2x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면 x 뭐부터 시작해야 돼? 라지 x 뭐부터 시작해야 돼? 이러면 1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스몰 x가 양의 홀수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고 자, 우리가 의미 아닌 정수라는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적합한 표현은 2x 플러스 1이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y는 어떻게 되니? 2y 플러스 1이라고 바꿔야 되겠죠? 그래야지 라지 y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고 z 마찬가지. 자, 2z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라는 얘기야. 그래야 라지 z도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이해했어요? 그럼 이건 막 뭐 이양할 필요도 없네. 그냥 스몰 x 대신에 얘네 넣고 스몰 y 대신 얘네 넣고 스몰 z 대신에 얘네 넣으면 자, 식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쓸게. 2x 플러스 1 플러스 2y 플러스 1 플러스 2z 플러스 1은 15입니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치? 그럼 1, 1, 1 넘어가면 얘 12 되고 그치? 양변 2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식이 나와요?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6이다. 그런데 우린 알고 있죠. 라지 x, y, z가 전부 다 뭐라는 거?
0보다 크거나 같은 의미 아닌 정수라는 거. 지원이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 얘는 답이 뭐야?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6개 뽑으면 알아서 순서쌍과 치환이 될 거임. 끝.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는 얘랑 친구예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14입니다. 그런데 x, y는 양의 홀수인데요. z는 그냥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의미 아닌 정수예요. 이렇게 주고 문제 풀라고 할게요. 어떻게 풀면 될까? 자, 이것도 잠깐 생각해 볼게요. 뭐가 자꾸 문자가 오냐? 생각해봤나요? 어떻게 풀어야 돼? 지우? 일단 이 문제의 핵심이 뭘까? 제가 나누기를 정했었거든요. 다시. 네. 맞아요. 그거예요. 네. 그냥 Z라고 하면 얘네들은 바꿀 수 있어요. 아까랑 똑같이 EX 플러스 1, EY 플러스 1이라고 바꿀 수 있는데 얘가 이렇게 바꿨을 때 풀린 이유는 뭐예요? 1 넘긴 다음에 2로 양변을 나눌 수 있으니까 이런 식이 됐다라는 얘기야. 그치? 그런데 얘는 x는 2x 플러스 1로 바꾸고 스몰 y는 2 라지 y 플러스 1로 바꾼다라고 해도 z가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못 풀겠네 이게 아니라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 봐. 양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홀수는 뭐예요?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야. 그럼 얘네 두 개 더하면 짝수예요. 짝수랑 뭐랑 더했더니 짝수 나왔네? 그럼 짝수랑 뭐랑 더해야 짝수 나와요? 짝수 더하기 홀수 하면 짝수 나오니? 짝수 더하기 뭐 해야 돼? 짝수 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 Z 뭐구나? 우리 Z는 짝수여야 하는구나 이 얘기예요. 그럼 느낌 와요? 우리 스몰 x는 2x 플러스 1로 바꾸는 게 맞아. 똑같아. 그래야지 라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스몰 y도 2y 플러스 1이라고 해서 라지 y는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런데 z는 2z 플러스 y가 아니잖아요. 그럼 2z라고 놔야 돼? 2z 플러스 2라고 놔야 돼? 이건 2z죠. z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니까. 이해합니까? 0인 것도 마찬가지. 짝수에다가 0도 하면 짝수잖아. 그치? 그래야지 이 라지 z의 범위가 의미 아닌 정수 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럼 이제 얘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얘네들 였다가 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2x 플러스 1 플러스 2y 플러스 1 플러스 2z가 뭐예요? 14구나. 그럼 1, 1 넘어가면 12 되고 또 2로 나누면 아까랑 똑같네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뭐다? 6이다. 그러면 얘도 3h 6이 답이다. 이 얘기겠지. 이해하고 있니? 자, 6번하고 7번도 연결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지우고 한꺼번에 쓸게요. 자, 지워도 됩니까? 다 썼어요? 다 썼어요? 자, 6번입니다.
자, 6번은 뭐냐면요. 자, 여태까지 다 변수가 몇 개였어? 3개였죠. 하나만 늘려볼게요. 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오메가까지 해서 하나 늘었어요. 근데 얘가 10이고요. 자, 이거는 뭐 따로 꼬지도 않을게. x, y, z, 오메가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즉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 답 뭐야? 4H10이에요. 그치?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야. 4H10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거를 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볼게. 자, 이런 거예요. 왜 색깔이 없냐? 자, 만약에 오메가가 빵이야. 그럼 당연히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뭐여야 돼요? 10이어야 합니다. 그치? 자, 그러면은 오메가는 정해진 상태에서 x 플러스 y 플러스 z만 정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런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 3h 10이라고 해주면 돼요. 왜? 오메가는 0이라고 정해졌으니까 x, y, z의 순서쌍만 정하면 되는 거거든. 이해하니? 그런데 오메가가 뭐일 수 있어요? 1일 수 있어요. 그때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뭐야? 9입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3h9라는 경우의 수를 갖는 그런 순서쌍들이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그렇게 쭈루루루 갔을 때 오메가가 뭐일 수 있는 것까지 나와? 10일 수 있는 것까지 나와요. 왜? 얘 의미하는 정수니까 0 될 수 있잖아. 그리고 x 플러스 y 플러스 z도 0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때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빵이니까 이거는 뭐야? 3h 그냥 빵이라고 해서 하나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얘네들을 다 더하면 결국 여기는 모든 순서쌍 아닐까? 이해한 거니? 여기에서 다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더하면 당연히 그게 이걸 만족하는 전체 순서쌍의 개수겠지. 그치? 근데 우리는 그 전체 순서쌍의 개수가 이미 뭐라는 걸 알고 있어? 4H10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거 뭐야? 3H0부터 1, 2, 3, 4 해갖고 3H10까지 전부 다 더하면 앞에 거 진화하고 맨 큰 뒤에 걸 갖고 있는 거를 그대로 갖고 오면 된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봐봐. 2H0 더하기 2H1 더하기 2H2 더하기 2H3이라고 할게요. 얘는 중복 허락하는 거니까 서로 다른 이거의 개수보다 많이 뽑을 수 있어요. 이거 뒤에 커지는 거 가능해. 자, 그럼 얘는 다 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앞에 거 진화하고 제일 큰 뒤에 갖고 오면 돼요. 대신에 어디부터 시작해야 돼? 항상 2H0부터 시작해야 된다. 맞아요? 이해하십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 7번은요. 부정부등식이에요. 지금까지 본 건 부정방정식이잖아. 방정식이라는 거는 등호 있는 그런 식을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등식 중 하나가 방정식이야. 나머지 하나는 항등식이고. 자, 그런데 부정부등식은 뭡니까? 등호 대신에 부등식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부등호. 자,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x 플러스 y 플러스 z 플러스 아니야. 요거가 자, 이거 10보다 작거나 같대요. 자, 그때 x, y, z는 그대로 의미 아닌 정수래요. 자, 이거 풀어봐요. 어떻게 될까? 이게 뭐야? 다시. 그렇지. 답이 이거예요. 왜? 아니, 이거 어차피 정수 더한 거니까 정수끼리 더한 거는 당연히 그 결과가 정수겠죠. 근데 그 정수가 1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러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뭐인 거? 10인 거.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뭐인 거? 9인 거. 8인 거. 해갖고 어디까지 와? 0인 것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렇게 풀 거라고.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10. 그러면 이런 경우의 수는 몇 개야? 3H 10개야.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뭐? 9. 그럼 얘는 뭐야? 3H 9야. 이거 하나하나 다 세는 애들이 있을 거라고. 그럼 그런 애들을 보면은 그냥 측은하게 쳐다봐. 알려주지 마요. 자, 이거일 땐 뭐야? 3H 0이지. 그럼 이 부등식 다 더해야 되는 거잖아. 이 부등식에 해는 얘네들을 다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답이 뭐예요? 4H 10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했어? 이해한 거 맞아요? 확실해요? 맨날 혼이 나가 있는데? 이해했어? 자, 그런데 이거를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야.
봐봐. 자, X가 하연이에요. 이건 그냥 듣기만 해. 그 다음에 Y가 가연이에요. Z가 지원이에요. 우리 하윤이랑 가연이랑 지원이가 피자를 먹고 있는데 피자가 총 10조각이야. 오케이? 그런데 얘네가 우리가 합쳐서 10개 다 먹자라고 했어요. 그럼 피자 없어진 거잖아. 그치? 그런데 얘네 몇 조각 먹을 수도 있어? 9조각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까지는 너네가 문제 풀었던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 규현이가 갑자기 등장해요. 오케이? 규현이가 등장해서 뭔 짓을 하냐면 얘네가 남긴 걸 다 먹어. 얘네가 10조각을 다 먹으면 규현이는 한 조각도 못 먹어요. 근데 얘네가 9조각 먹으면 우리 규현이는 한 조각을 먹어서 그 10조각을 채워요. 그런데 얘네가 만약에 8조각 먹으면 규현이는 몇 조각을 먹어서? 2조각을 먹어서 10조각을 채워요. 이렇게 보면은 결국 얘네 넷이 먹은 피자의 개수는 10개로 유지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건 뭐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라고 해서 여자애들 셋이서 피자 먹고 거기에 누구까지 추가하면 규현이가 먹는 것까지 추가하면 항상 10개는 유지됩니다 라고 해서 이거에 부정방정식의 해나 이 부정부등식의 해나 같아진다. 그래서 하나의 변수를 추가해갖고 항상 10을 유지하게끔 하는 애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이거 저기 있는 거랑 답이 똑같아져요. 이런 느낌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니? 얘네들은 10보다 작거나 같아질 수 있지. 그런데 변수 하나를 추가해서 그거를 메꿔주는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그냥 4개의 변수의 합이 10이다 라고 표현해도 되더라라는 얘기야. 당연한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어요? 기분 나빠? 먹고 싶어? 그건 아니야? 저번에 갑자기 피자 먹었던 게 생각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7개입니다. 다 필기했나요? 부정방정식은요, 이 이외에 나오는 문제들이 더 많긴 하지만 얘네들이 기본이에요. 이 7가지가 기본이고 당연히 여기에서 막 모의고사라든지 어디에서든지는 다 더 응용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얘네들을 완벽하게 숙지한 뒤에 걔네들 좀 문제 풀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지워도 되죠? 자, 그 다음으로 자주 나오는 게 또 뭐가 있냐? 자, 부정방정식을 넘어가시면 항의 개수라는 게 있어요. 자, 봐봐요. 첫 번째, 이건 쓰지 마요. 그냥 머릿속에 때려박아.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 자, 이거 전개하면 항의 개수 몇 개니? 4개라는 거 알겠니? 자, 그런데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라고 해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이면 이거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는 몇 개일까? 생각해봐요. 몇 개일 것 같니? 4개라는 건 외운 거죠. 식으로 외운 거잖아. 근데 이거를 중복조합 관점에서 보면 자, 봐봐요. 내가 항상 전개식을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 전개식은 내가 맨날 무슨 논리라 그래? 박스의 논리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이렇게 세 다항식의 곱의 전개식은 요 다항식 하나, 요 다항식 하나, 요 다항식 하나에서 각각 항을 몇 개씩 빼서 곱해야 돼? 1개씩 빼서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A 뽑고 여기서 A 뽑고 여기서 A 뽑으면 A 세제곱이 되는 거야. 그치? 여기서 A 뽑고 여기서 A 뽑고 여기서 B 뽑으면 뭐 돼요? A제곱 B 되는 거예요. 그치? 여기서 A 뽑고 여기서 B 뽑고 여기서 A 뽑아도 여기서 B 뽑고 여기서 A 뽑고 A 뽑아도 A제곱 B, A제곱 B, A제곱 B니까 그거 총 3개 있어서 3A제곱 B 되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항의 개수를 세면 이런 거야. 여러분 여기서 뽑을 수 있는 선택권이 누구랑 누구야? A랑 B잖아. 그치? 그런데 두 번째 다항식에도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겹치죠. A랑 B예요. 중복이 허락이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 A 뽑아도 여기서 A 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도 뭐야? A랑 B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우리는 여기에 항의 개수는 어떻게 돼 있다? 서로 다른 2개 A, B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뽑은 것만큼 3개 뽑은 것만큼 그 조합이 있을 거예요 라는 얘기야. 이해했니? 그럼 봐봐. 얘 어떻게 돼? 2하고 3 더하면 5니까 그거 하나 빼면 4 C3이라고 하면 4C라고 똑같은 거잖아.
그럼 4가지 있는 거잖아요. 이해한 겁니까?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A, B. 고를 수 있는 게 A, B. A, B. A, B인데 여기서 하나 총 3개 뽑아야 되니까 서로 다른 2개 중에 중복을 활용해서 3개 뽑으면 그게 결국 여기서 나올 수 있는 항의 조합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항의 차수라는 얘기예요. 그치? 이해한 거니? 자, 그러면은 요거 한번 볼래? 아이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의 4제곱이라고 잠깐 해볼게요. 그럼 이건 항의 개수 몇 개게? 아니야, 더 빡치게. 5제곱이라고. 그럼 이건 항의 개수 몇 개예요? 4, 2, 15. 그렇지. 뭐야?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5개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박스가 몇 개 있는 거야? 5개 있는 거야. 그 박스마다 하나씩의 항을 꺼내서 곱하는 게 전개예요. 그치? 그런데 첫 번째 다항식에서 꺼낼 수 있는 그 개수가 A, B, C, D 4개잖아. 두 번째 박스도 4개잖아. 그러면은 그 서로 다른 4개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몇 개 뽑으면 5개 뽑으면 걔네들이 다 항이겠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4H5가 항의 개수인 건 알았어요. 그럼 이제 질문. 얘랑 이런 애가 있어.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의 5제곱이 있어요. 이 두 전개식에서 공통된 항은 몇 개니? 이렇게 문제가 나와. 이것도 다 전개할 거고 이것도 다 전개할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공통된 항들이 있어. 그거 총 몇 개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뭘로만? A가 끼면 절대 여기서 만들 수 없는 항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를 배제하고 B, C, D로만 만든 항. 여기도 마찬가지. E 들어가면 저기랑 겹칠 수 있는 항이 없어. 그러니까 B, C, D로만 만든 항. 그러면 그 뭐예요? 모든 그 5개의 박스 중에서 B, C, D 3개 중 하나씩만 뽑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5개 뽑으면 그 항들이 전부 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 애들이겠네. 그래서 이게 공통된 항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별거 아니죠.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생각해봐. 4번째.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13제곱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자, 그러면 이거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라는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허용하여 총 몇 개 뽑아서 13개 뽑아서 항들을 만드는 거네. 그런데 그 항들 중 모든 차수가 홀수인 그런 애들 구해주세요. 그런 순서상 구해주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어떻게 하면 될까? 모든 차수를 예. 각 문자별로 차수를 쓰는 거.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X의 5제곱, Y의 5제곱, Z의 3제곱 이런 게 이거 전개했을 때 하나의 항으로 존재하겠죠. 왜? 여기에 있는 모든 항들은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어야 돼? 13개 곱해져 있어야 돼. 그치? 맞아요. 물론 동류항이 존재해서 걔네들이 더해지면 앞에 개수는 바뀔 수 있겠지만 차수 자체는 13개를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 중에 그 차수가 전부 다 홀수인 애들. 그런 애들 찾아주세요. 이렇게 돼요. 그럼 그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런 게 문제로 나와. 내신에서는. 일단 그냥 질문할게. 그러면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항의 개수는 몇 개야? 3H 13이에요. 그치? 그러면은 그렇게 뽑은 애들 중에 X를 P번 뽑고 Y를 Q번 뽑고 Z를 R번 뽑은 거 있겠다. 그치? 그런데 우리는 이게 13차라는 거 아니까 이 항도 몇 차여야 돼? 다 합해서 13차여야 돼. 그럼 P 플러스 Q 플러스 R은 뭐예요? 13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동의하니? 그런데 얘가 말하기를 모든 차수가 홀수였다라고 하면 PQR이 다 모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양의 홀수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PQR은 양의 홀수. 느낌 오니? 뭐예요? 아까 부정방정식 문제로 바뀌어요. P는 E 라지 P 플러스 1로 바꾸고 얘는 EQ 플러스 1, ER 플러스 1 이걸로 다 바꿔서
넘기면 10 되고 2로 나누면 결국 라지 P 플러스 라지 Q 플러스 라지 R은 뭐가 돼요? 5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뭐야? 3H5라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다. 지원이 이해한 거니? 확실하니? 응.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들까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또 있어. 여러분. 함수 문제입니다. 함수. 자, 그럼 함수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 수학 하에서 했던 걸 좀 소환해 와 볼게요. 뭐냐면 라지 x가 1, 2, 3임. 여러분 그냥 이렇게 써줄게. 자비롭게. 1, 2, 3. 그 다음에 라지 y가 1, 2, 3, 4, 5, 6까지 있음. 그런데 이 친구 x1이 x2보다 작으면 항상 거기에 대한 함수값도 얘가 작아야 함. 자, 이게 무슨 함수야? 응? 1대1 아니에요. 1대1. 도 맞겠지. 1대1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 자체는 무슨 함수? 증가함수란 뜻이에요. 정의역이 크면 그 정의역에 대한 함수값도 커야 됩니다. 이런 얘기야.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풀었어? 답 뭐예요? 기억이 안 나. 규현이 이거 답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수연이 뭐예요? 지원이 뭐예요? 하연이 뭐예요? 주은이 뭐야? 환장. 여러분 이거 확률에 또 나와. 뭐냐면 지금 정의역은 몇 개예요? 1, 2, 3, 3개지. 그러면 얘가 만족시켜야 되는 대소관계는 F1보다 F2가 커야 되고 F2보다 F3이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들 함수값 다 뭐 한다는 얘기니?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치? 그러면은 얘네들이 함수값으로 선택할 수 있는 애들이 Y의 원소들이잖아요. 그럼 Y의 원소가 몇 개야? 6개지. 그런데 얘는 그러면은 그 6개 중에 3개를 선택해서 배열해야 되니? 아니에요. 3개 선택하기만 하면 돼. 내가 그 3개를 빡빡빡 선택하는 순간 뭐가 결정된다는 얘기야? 순서에 맞게 함수값이 결정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제일 큰 애는 3한테 가고 중간에 있는 애는 2한테 가고 제일 작은 애는 1한테 갈 거라는 얘기야. 이걸 이제 내가 뽑으면 알아서 결정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뭐 나한테 안 배우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해합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뭔 짓을 하냐? 등호를 씁니다. 등호를 써요. 그러면은 저 부등호에 등호가 들어가는 순간 이 친구들은 다 저걸로 바뀌어요. 중복조합 문제로 바뀌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뭐뭐뭐가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거든. 1, 1, 1이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거든. 아니면은 2, 2, 4 이렇게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러면 이때는 함수값이 3개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뭐를 허락해? 중복을 허락해. 그러니까 서로 다른 6개의 저 Y의 원소 중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 뽑으면 이거 개수, 정의역 개수에 맞게 3개 뽑으면 그것도 알아서 자리 찾아갈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했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풀 문제 봐봐. 똑같은 상황이야. 그럼 심심하니까 하나 늘릴까요? 자, 여러분 확통은 잘하는 방법은 니네가 문제 풀었던 거에 경우의 수를 하나씩 추가해봐요. 방금 전에 정의역이 4개였지, 3개였지? 그럼 정의역을 4개로 늘려본다든가? 아니면 얘는 치역이 몇 개였어요? 치역이 아니라 공역이죠? 공역이 몇 개였어? 6개였잖아, 그치? 그럼 공역을 하나 더 늘려본다든가 했을 때 내가 풀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 자, 어쨌든 이거예요. 그리고 얘가 유지가 됩니다. 아니야. 미친놈아, 아니야. 자, 따로 써줄게. 뭐냐면 F1보다 F2가 커야 되고 F2보다 F3이 커야 되고 F3보다 F4가 커야 돼요. 근데 내가 여기에다가만 등호 놓을 거예요. 와우, 재밌다. 재미가 있다. 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생각을 해라.
딱 거기까지 하면 끝나겠네. 울지 말고 생각해봐요. 가영아, 풀이가 고민이 되니? 아니면 아예 모르겠니? 살짝 고민이 되죠. 근데 고민이 되는 이유가 뭐니? 등호가 없을 때는 C 문제였어요. 등호가 있을 때는 H 문제였어요. 근데 얘는 혼합돼 있어요. 그럼 혼합돼 있으면은 그 경우의 수에 맞게 분류해서 풀어주면 되잖아. 그치? 그럼 분류를 해야 될 대상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그치? 그럼 얘는 두 가지로 나눠져. 첫 번째 뭐야? 그냥 F1, F2, F3까지 똑같고 여기가 그냥 뭐일 때? F4일 때 있겠지. 그치? 그럼 두 번째는 뭐겠니? F1, F2, F3 하고 여기에 부등호가 아니라 등호가 올 때겠죠. 맞아요? 그럼 얘는 함수값이 몇 개 필요해? 죄다 달라. 그치? 그럼 몇 개 필요한 거야? 4개 필요한 거죠. 근데 함수값이 될 수 있는 애들은 몇 개? 6개잖아요. 그럼 6개 중에 4개를 선택하면 알아서 결정됨. 맞아요? 그런데 얘는 함수값 몇 개 필요해요? 하나, 둘, 셋이잖아요. 얘네 같으니까. 그럼 얘는 뭐야? 6시 3이라고 계산하면 되겠더라란 얘기예요. 별거 아니죠. 이런 거예요. 자, 그렇게 했고, 자, 우리는 이제 책으로 갑니다. 솔직히 다 풀어준 거라 니네들한테 풀라고 해도 되는데 또 저는 몰라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한번 볼게요. 문제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 43페이지로 갈게요. 자, 저번에 이거 기명투표라는 거 할 때 필기한 적이 있어요. 무기명투표는 중복조합 문제라고. 그치? 자, 그래서 빨리 좀 켜줘라 임마. 자, 그럼 봐봐요. 14번 문제 뭐라고 돼 있어요? 2명의 후보가 출마한 선거에서 6명의 유권자가 1명의 후보에게 각각 투표를 할 때 무기명으로 투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A라는 후보가 있고 B라는 후보가 있어요. 그럼 무기명 투표니까 얘네들은 그냥 뭐만 보면 돼? 투표의 용지의 개수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라지 A라는 후보가 표를 X표 받았고 라지 B라는 후보는 표를 Y표 받았다라고 하자. 그럼 얘네 두 개 더해서 몇 표 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6표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런 다음에 X, Y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의미아닌 정수겠지. 왜? 얘 한 표도 못 받을 수 있어. 무조건 한 표를 받는다 이딴 말 없잖아요. 그치? 얘도 0표 받을 수 있잖아. 그럼 X, Y는 각각 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의미아닌 정수. 이해하니? 그럼 이거 답 뭐예요? 2H 6이라고 쓰면 된다는 얘기야. 서로 다른 두 개 중에 6개를 선택하면 그게 다 뭘로 치환된다고? 순서상 개수로 치환이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는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그냥 풀어도 되지. 0, 6, 1, 5 쭈르륵 해서 6, 0 이렇게 되는 것까지 하면 몇 개야? 7개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2개가 아니라 3개로 바뀌는 순간부터는 헬이라고. 그런 건 다 뭘로 해결해줘야 돼요? 중복조합으로 해결해줘야 돼요. 이해했어? 자, 넘어가셔서 자, 조건이 있는 중복조합의 수 이렇게 돼 있죠. 자, 빨간색 공, 노란색 공, 파란색 공 각각 4개씩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6개의 공을 꺼낸대요. 그때 각 색깔의 공이 적어도 1개씩은 포함되도록 꺼낸다. 자, 그럼 빨간색 공 X개, 저거 노란색 공 Y개, 파란색 공 Z개 해갖고 6개의 공 꺼낼 거래. 그치? 근데 얘가 뭐라고 한 거야? 빨간 공, 노란 공, 파란 공이 적어도 1개씩은 있어야 된대요. 그거를 식으로 표현하면 X도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Z도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뭐야? 두 번째 유형이었네. 인슈런스, 보험.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럼 X 하나 뽑아놔. Y도 뽑아놔. Z도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Z도 하나 뽑아놔. 그런데 우리 총 몇 개 뽑아야 돼? 6개 뽑아야 돼. 그러면은 3개만 더 뽑으면 되는데
아니 선생님 저 개수 제한 있는데요? 야 4개씩 들어있대잖아. 하나 뽑아도 이거 전부 다 X 뽑아도 상관없는 거죠. 왜? 공 4개 있대잖아. Y도 3개 다 뽑아도 상관없는 거고 공이 부족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야. 그럼 이거 답 뭐예요? 3H 3이라고 하고 끝내시면 되겠네. 이해했어? X, X, X 이렇게 꺼내도 된다라고. 아니면 X, X, Y 이렇게 꺼내도 된다라고. X, Y, Z 꺼내도 X 2개, Y 2개, Z 2개 되는 그런 순서상이 될 거라고요. 회의들 이해했어? 넘어갈게요. 밑에도 있나요? 없네요. 아우 이것 봐요. 전개할 때 생기는 서로 다른 항의 개수 3H5 끝. 그치? 이것 봐요. 아주 디테일하게 냈어요. 근데 졸라 쉽죠? 음이 아닌 정수의 개수래요. 땡큐. 음화정이잖아. 그럼 이거 3H10이라고 하고 끝내시면 돼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양의 정수의 개수래요. 양의 정수라는 건 뭐야?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음이 아닌 정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고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그럼 X도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고 Z도 1보다 크거나 같으면 X, Y, Z 각각 하나씩 뽑아놓고 시작해요. 그럼 벌써 몇 개 뽑았어? 3개 뽑았지. 그럼 우린 전체 몇 개 뽑으면 돼? 7개만 더 뽑아주면 된다는 얘기야. 서로 다른 3개 중 7개 더 뽑아주세요. 뭘 허락해서? 중복을 허락해서. 그럼 3H 7 끝. 설명 다 한 거야. 잉? 짜잔. 자, 이런 게 이제 살짝 모의고사 문제예요.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또 뭐야? 음이 아닌 4개의 정수. 음화정. 그치? 그럴 때 모든 순서상 A, B, C, D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A, B, C, D 중에서 0은 2개래요. 그리고 얘네들은 뭐래? 10이래. 아유 너무 쉽잖아. 그러면은 저 4개의 문자 중에서 2개를 선택해. 어떤 2개? 0이 될 2개. 맞아요. 그럼 만약에 A랑 C가 0이었다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B 플러스 D가 뭐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B 플러스 D는 10이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나머지 2개의 합. 그러면 이거 EH10이라고 하면 큰일 나죠. 왜? 얘네들은 0이 될 수가 없어요. 저 4개의 문자 중에 0이 되는 건 오직 2개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 2개를 여기서 골랐잖아. 그럼 나머지 문자들은 절대 0이 되면 안 되니까 이때는 나머지 2개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달아줘야죠. 조건을 달아줘야죠. 그럼 이거 EH 뭐란 얘기야? 8개만 더 뽑으면 되는 거니까 8이란 얘기겠죠. 이해한 거니? 못 처먹니 또? 뭐 먹어요? 안 먹어요? 아. 왜 먹는 거 같지? 뭐 벌에 쏘였냐 볼? 솔직히 말해요. 뭐 먹고 있죠? 아니야? 뭐야? 자, 그럼 이거 곱하기 뭐 하는 거야? EH8이라고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4C 뭐예요? 6이고 EH8이라고 하면은 9H8이죠? 그럼 이거 9겠네? 6, 9, 54겠죠. 이해합니까? 아우 또 나왔어요. 자 함수 짜잔. 자 이게 1대1 함수죠. 자 x 뭐래요? x 1, 2, 3이래요. 그 다음에 y 뭐래요? 4, 5, 6, 7이래요. 자 그러면 1한테 물어봐. 어디 갈래? 경우수 몇 개? 4개. 그럼 1이 만약에 5로 갔어요. 그럼 2한테 물어봐. 어디 갈래? 몇 개? 3개. 그 다음에 3한테 물어봐. 어디 갈래? 2개.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붙어 있으면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그냥 답이란 얘기예요. 이건 우리 옛날에 수학하에서도 했었어. 맞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뭐예요? x1이 x2보다 작으면 함수값도 제가 더 작아요. 그 얘기는 f1, f2, f3이 이런 대소관계가 걸려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함수값 몇 개 필요해? 3개 필요하고 우리는 그 함수값이 될 수 있는 이 4개 중에 그냥 3개만 선택해 놓으면 자리는 알아서 찾아갈 거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거는 4가지 끝. 이해했어요? 이해했니? 그런데 밑에 거는 뭐예요? 3번은 x1이 x2보다 작으면 이런 대소관계가 만족해요. 그치? 이해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서로 다른 공역의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도 되는 거죠. 이때는. 그렇게 3개 선택하면 알아서 자리 찾아갈 겁니다. 끝이에요.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중복조합까지 끝이 났죠. 자,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 복습 좀 하고 계세요.